네, 안녕하세요. 저는 랜드잇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김강희 평가사입니다. 여러분들 36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일이 25년 4월 5일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1, 2차를 동차로 목표로 한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 9개 법률 중에 그나마 이것들은 버려도 된다 하는 게 어떤 법률들인지 그런 것들을 가볍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에서 발목을 잡는 이 회계랑 경제, 면과락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40점을 넘었다고 해도 전체 1차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감관법이 회계랑 경제의 과목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효자 과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70점에서 75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관법은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70점 이상 받으려면은 28개 이상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근데 과연 그럴 것인지 공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될지를 확인을 해보고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감관법의 출제 경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이 35회, 24년도 35회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나 감정평가법, 그리고 부동산 가격공시법이 평소에 좀 출제가 잘 되지 않던 그런 조문들이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특히나 이 감관법은 출제된 지문이 매년 반복 출제가 되고 있지만 말장난에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단어 이것만 바꿔가지고 그게 틀린 지문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외우지 않으시면 함정에 쉽게 빠져서 생각보다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수를 매기면 되게 좀 저조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매년 10% 정도는, 한 3, 4문제 정도는 버릴 문제로서 너무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한 암기보다는 최근에 이해를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법률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죠. 13문제로 40문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골고루, 내용 중에 골고루 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은 버리지 말고 확실하게 가져가셔서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이상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 중에 이제 버려야 되는 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정법이랑 건축법, 그리고 동산채권담보법, 이렇게 3법은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난 일정 점수 이상만 목표로 한다, 동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1차에 시간 투자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가지 법은 스킵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이랑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많고 그리고 좀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점수를 받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부담된다 하시면 버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동산채권담보법은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다 보니 이제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감관법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중에서 아예 이 부분을 빼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나는 그래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산담보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잠깐 이 각 법들의 이제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은요, 국토계획법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특히나 잘 많이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앞부분에 쏠려 있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들이라든지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또 지구 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 이런 부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국토계획법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 도정법이랑 건축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방대하고 어렵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신 분이나 관련 그 학과를 나오신 분들, 법을 공부해보신 분들 외에는 조금 좀 벅차죠. 처음에 이제 시간이 적다면 3,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분들은 이 두 법까지 커버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조금 들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버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법이랑 부동산 가격공시법도 매년 3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잘 챙겨가셔야 된다. 최소한 2문제 이상씩은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감정평가법은 법인 등 그리고 업무 등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특히나 이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 이제 그런 것들 암기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리고 너무 많고 암기가 되지 않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크게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여러분들 표공이랑 개공, 특히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이 부분을 잘 해놔야지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주택가격 공시 부분이랑 그리고 최근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까지 이렇게 이 지가 공시 부분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표공과 개공을 중심으로 봐주시고 이제 준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 지가 공시 부분만 잘 베이스를 깔아두시면 나머지는 그거랑 연결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되니까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이 두 법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많죠. 여기도 양이 많은 편인데 특히나 행정재산이 중요하고요. 이 행정재산을 또 일반재산이 많이 준용하고 있으니까 행정재산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파트가 중요하고 뒤에 여러 가지 각 처분의 단계 중에서 대부 기간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잘 챙겨주시면 돼서 국유재산법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여기도 버리면 안 되고요. 같이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도 공인중개사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문제 수도 적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뭐 토지의 이동 그런 부분은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얘도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 등기에 관한 부분도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메인은 동산담보권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공부하지 않고 스킵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동산담보권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해 주시면 그래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 출제되니까 맞추기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버릴 법은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공부 전략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웬만하면 그래도 나는 공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는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정법이랑 건축법 요거는 너무 깊게 하지 말고 기본만 좀 커버를 해주시고 동산담보법 정도만 빼고 웬만하면 다 공부를 해보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 경험이 있다면은 도정법과 건축법도 이제 하셨던 그거랑 많이 유사하니까 그건 챙겨주시고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빈출 파트를 좀 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도정법이랑 건축법도 10%씩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두 법이 20%니까 찍어서 뭐 맞추는 문제 공부를 안 하고 찍어서 맞추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비중이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리스크 있게 공부하는 건 좀 부담된다 이러시면은 도정법 건축법도 버리지는 마시고요. 정말로 시간이 없다 아니면 나는 1차는 빨리 딱 합격점 커트라인만 안정적으로 받고 2차에 매진해서 동차 합격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감관법을 고득점 하기 위한 방법은요.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고득점한 합격생들, 또 저를 포함해서요. 고득점한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의 비중이 커졌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이해도 암기가 베이스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를 응용해서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랑 경제가 안정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감관법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빈출판 파트에 대한 암기만 잘 해준다면은 이제 회계 경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시간 투입 대비 효율적이죠. 매년 출제된다고 강조드리는 그런 부분만 잘 봐도 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랑 경제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는 아니죠.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어렵고 그렇게 굳이 전략을 짜실 필요도 없습니다. 회경은 명가락 정도 하시는 거 한 50점대를 목표로 하시고 감관법으로 평균 점수를 끌어올려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요. 바짝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사실은 3개월만 해도 1차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계법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법이랑 부공법도 여러분들이 2문제 이상씩, 국계법은 욕심내서 13개 중에서 11개 이상 맞춰주시고, 그리고 공간정보법도 4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문제 이상은 맞춰주시라. 그래서 요 법들은 특히나 집중적으로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70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매년 10% 정도는 어렵거나 지엽적인 문제라서 틀린다고 치고요. 그리고 3개 법 버려도 된다고 했죠. 시간 없으신 분들 그렇게 빼고 나머지 부동산 등기법에서 3문제 이상, 그리고 국유재산법 4문제 중에 2문제 이상을 맞춘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23개 정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57.5점이에요. 이렇게 버리는 법이 많아지면은 리스크가 커지고 70점 이상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나는 1차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로 목표를 세우셨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거를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목표를 세우신 대로 앞으로 달려나가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계속 이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닐까? 많은 과목을 공부 안 해서 점수를 못 넘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60점 내외로 받아도 괜찮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은 버리고 나머지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하시는데, 감관법 준비하시는데 마무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팁을 알려드렸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랜드잇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 강의 커리큘럼 확인해 주시고 이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버리는 단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